자,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됐던 기사인데 하나그룹이 18년 11월에 이 니콜라라는 회사의 지분을 약 1억 달러 정도 샀는데 이게 상장하면서 지분 가치가 1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2조 정도가 되면서 1년 반 만에 16배가 뛰는 기적의 대박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죠. 창업한 지는 15년이니까 대략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회사인데 벌써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회사가 제일 무서운 점은 매출이 빵원이라는 거예요. 시제품 말고는 차를 만든 적도 없고 공장도 없는 회사가 시가총액에서는 이미 100년 역사의 포드를 추월했다는 얘기입니다. 시가총액 300억 달러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33조가 넘었으니까 연간 100만 대를 넘게 파는 현대차보다도 훨씬 높은 시가총액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거죠. 이게 주가인데 요때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미친듯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죠. 요때는 하루의 주가 상승률이 무려 103%였어요. 103%.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한제, 하한제 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뭐 100%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어요.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바로 니콜라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가 산 니콜라 주식이 한 200억 정도인데 요 동일 기간에 페이팔이나 넷플릭스 뭐 이런 마이크론 이런 큰 회사보다도 더 많이 이 니콜라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매출 빵원짜리 회사를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 민족을 보면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런 변동성, 위험성을 엄청 좋아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이 니콜라가 테슬라에 비견된 회사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름부터 일단 남다릅니다. 이게 니콜라 테슬라라고 하는 20세기 초의 발명가예요. 이분의 업적이 교류를 발견한 분이시고 참고로 에디슨이 직류를 발견을 했죠. 그래서 에디슨과 비견되는 위대한 발명가 중에 한 명인데 앨런 머스크가 만든 테슬라는 요 니콜라 테슬라의 테슬라에서 즉 성을 따와가지고 테슬라를 만든 거고 요 수소차를 만드는 니콜라는 요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가져와가지고 니콜라를 만들었습니다. 수소차의 대표와 전기차의 대표가 요 니콜라 테슬라에서 온 거죠. 저희 내피셜이긴 하지만 이 트레이버 밀튼 창업자가 이름을 만들 때 테슬라를 굉장히 염두에 두고 나쁜 말로 표현하면은 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아예 니콜라로 지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또 테슬라와 비교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니콜라도 이게 사기가 아니냐라는 시장의 의혹을 받고 있어요. 아직 생산조차 못한 회사라는 이유도 있고 이게 이제 16년 12월 시제품 발표했을 때의 장면인데 요때 요 차에 트럭에서 제일 중요한 기어와 모터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가 없었다. 말인즉슨 안고 빠진 찐빵을 전시를 하면서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것 마냥 쇼를 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요 앞에 서 있는 트레버 밀튼 창업자는 내가 다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거 안전 때문에 내가 시제품 공개할 때는 뺀 거다라고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진실이야 뭐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테슬라도 2010년, 16년, 10월, 2016년 말만 해도 혁신이냐 사기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시장에 상당히 높게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 17년 4월에 요때 테슬라가 분기 이 자동차 출하량이 25,000대인데 25,000대 뭐 연간에 하면 10만 대, 10만 대를 가지고 100년 역사의 포드를 제쳤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죠. 굉장히 놀라워하는 그 이면에는 이게 적정한 주가냐라고 하는 시장의 의구심도 역시나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1년 정도 지나 18년 3월 말 정도 되니까 야 테슬라 이거 물건 양산 못해가지고 파산한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어요. 이제는 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되었지만 요때 18년 4월 1일 이 만우절날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 회사 파산한다 뭐 이런 농담을 올렸다가 또 엄청 시장에서 욕을 먹었죠. 장난친다고. 아무튼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테슬라였는데 현재는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되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니콜라도 제2의 이런 테슬라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수소차 요 니콜라가 만든 차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이게 니콜라가 발표한 니콜라 1이라고 하는 수소차 전용 트럭입니다. 주행거리가 1920km로 어마어마하게 달릴 수 있고요. 디자인을 보면 물고기처럼 조금 유선형으로 부드럽게 빠져있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에 뭐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요 모델을 테슬라가 따라했다고 서로 소송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자체는 뭐 제 눈에는 크게 인상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 본격적으로 니콜라의 이 프로덕트 라인업을 보시면, 방금 이 화면으로 보신 니콜라 1이 있고요. 니콜라 2가 있습니다. 니콜라 2는 수소 플러스 전기, 배터리가 합쳐져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니콜라 트레라고 하는 요 모델은 유럽형 모델이에요. 이 유럽형 모델의 차이는 니콜라 1, 요 2에 대비 요 앞에가 이렇게 납작하죠. 유럽의 도로 사정이 아무래도 미국보다 좋지 않다 보니까 디자인을 이렇게 납작해야지 골목이나 이 도로를, 좁은 도로를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고, 요거는 우리나라도 역시나 뭐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겼죠, 우리나라 트럭도.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니콜라가 만든 픽업 트럭, 미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차죠. 참고로 요거는 며칠 뒤인 6월 29일에 시제품과 사전 예약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아마 또 주가가 반응을 하겠죠. 요 결과에 따라서요. 이렇게 주요 모델은 4가지 정도가 있고, 이 니콜라 1의 주행거리가 무려 1920km라는 게 이 니콜라 트럭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한 번 충전으로 1920km면 서울 부산이 600km잖아요. 이거를 무려 3번이나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주행거리를 자랑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조금 의아스러운 게, 최근 홈페이지에 가보면 얘네들이 제시한 스펙인데 주행 가는 거리가 750마일로 되어 있죠. 이게 킬로미터로 따지면 1200km거든요. 당초 회사가 발표한 1920km와는 상당한 이 주행거리 차가 있고, 이게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스펙이 좀 줄어든 건지, 아니면 뭐 요거는 홈페이지 상에 그냥 착오인 건지, 요거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1200km라고 해도 뭐 적지 않은 거리긴 한데 조금 아쉬운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수소차라는 거는 대체 어떤 식으로 차가 설계되어 있느냐를 보시면, 먼저 수소차라고 하는 건 정확히 얘기하면 수소 연료전지차입니다. 연료전지차고, 수소를 수소탱크에 채워서 요 수소가 연료전지로 들어가면은 이 연료전지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불을 태워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 이 네온, 이게 불을 태워서 하는 방식보다는 효율이 좀 높은 거죠. 그럼 이 연료전지 스택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쭉 해서 모터로 들어가면, 이 모터가 돌아가면서 이제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요 부분, 요 수소 탱크와 연료전지가 있는 요 부분에 전기차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고, 수소차는 수소 탱크와 연료전지 스택이 있는 거죠. 요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요 두 개의 차이로 인해서 여기에 열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부품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복잡도 면에서 봤을 때 기존 전기차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요만한 프레임에다가 바퀴 4개 달고 배터리 넣고 모터 설치하고 돌리면 끝이잖아요. 예전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쓰던 레이싱카랑 똑같은 구조인데, 이 수소차는 요거 대비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부품 수도 많고 유지 보수를 위한 여러가지 AS 비용도 더 높게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결정적으로 수소차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3가지 기술적 난제들이 있어요. 이 수소 탱크에 수소를 많이 채울수록 주행거리가 늘어나니까, 요거를 기존에는 기압을 돌리는 방식으로 수소 저장 용량을 늘렸다는 얘기죠. 근데 700이나 800 헥토파스칼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수소 분자 사이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수소 유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수소 탱크의 압력을 높여가지고 수소 주행거리를 늘리는 방식은 이제는 더 이상 어렵다, 기술적 한계에 도착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발전을 하는 요 과정에서 상당히 발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 열을 관리하기 위한 기존 내연차의 열 관리 시스템들이 필요한 거고, 요게 동력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좀 반대로 말하면, 기존 완성차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내연기관의 기술을 여기다가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점이 될 수도 있죠. 이러한 구조 때문에 새로운 이 신생 기업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에너지율이 낮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열 손실이 발생을 하면 그에 따른 에너지가 열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소에서 최종적인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의 에너지 효율이 40%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전기차는 전기에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이 열 효율이 무려 9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이 수소차에 들어간 연료전지는 인산염인데 이 연료전지를 만드는 방법 중에 고체 산화형이라는 방식도 있어요. 영어로는 SOFC라고 하는 방식인데, 인산염이 고온에서 작동하는 데 반해 이 고체 산화형 같은 경우는 저온에서도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열 손실이 상당히 낮죠. 물론 이제 이게 사이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산염을 쓰는데, 만약에 요거를 이런 형태로 변환할 수 있다면 요거 열 효율은 80%거든요. 전기차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요 형태로 기술이 발전이 된다면 요 부분은 상당히 좀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러니까 이런 단점들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안 된다, 수소차는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 수소차에 대해서 디스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수소 생산과 인프라 비용도 크기 때문에 아예 수소 경제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전기차 트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17년에 했는데 이름이 샘이라고 해요.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니콜라의 트럭과 디자인이 상당히 유사하죠. 여기 여담인데, 니콜라의 디자이너를 얘네가 데리고 가가지고 테슬라가 디자인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수준의 소송이 현재 걸려 있습니다. 요 디자인을 가지고. 요 테슬라의 샘이라는 모델은 전기모터 4개가 들어가고 최대 주행거리가 약 800km라고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요 800km가 과연 가능하냐는 거에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 전기 배터리의 현재의 기술적 수준을 봤을 때 실제로는 400에서 600km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요거에 대한 모델은 볼 수 있겠죠. 콜라가 시장에서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니까 일론 머스크가 대란 양산해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고, 주가가 이제 천슬라가 된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수소차는 기술적 난제들과 머스크의 말처럼 비전이 없는 걸까요? 오히려 수소차가 좀 더 나아 보이잖아요. 한 번 충전하는데 2시간이 걸려버리면 700개를 촘촘하게 깔겠다는 겁니다. 액화 수소 기술과 충전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향후 주가는 훨씬 더 높게 갈 수 있는 거죠.